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정보 과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는 같이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같이 탐색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나왔네요. 자,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교과 교육과정은 여기 학문적 정체성이라는 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정보교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뒤에 있는 디지털 대전 시대의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뭐 요 부분과도 다 일맥상통하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범위가 확장되겠고, 자, 그런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이거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정보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 핵심 역량을 6개를 말하고 있어요. 자, 15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자, 뒤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6개 중에서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요 4가지를 이제 정보교과와 연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요 4가지를 보시면 되고, 어떤 것들이 아닌지는 저 뒤에 다시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정보교과의 역량은 자,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화 소양, 인공지능 소양, 자, 이렇게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똑같고요. 자, 디지털 문화 소양은 원래는 정보 문화 소양이었죠. 정보 문화 소양이었는데 정보가 이제 디지털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문화 소양. 자, 그 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빠지고 인공지능 소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양은 새로 들어온 거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하위 역량이 이제 있어요. 역량마다 3개씩 하위 역량 구조는 15개정 교육과정과 똑같습니다. 어떤 하위 역량이 있는지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여기서 좀 이제 자세하게 보죠.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총론부터 우리 정보교과 강론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교과 교육론 문제를 푼다면 중요도는 이 밑에가 이제 제일 높겠죠. 위로 갈수록 중요도가 좀 낮아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론의 인간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아까 6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15개정 교육과정과 조금 바뀐 거는 여기 협력적 소통이 조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여기까지 이제 똑같고, 여기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협력적 소통으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의미는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도 그대로 있고요.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요 밑에 4개의 역량이 정보교과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하고 정보교과 역량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은 똑같아요. 요 밑에 있는 하위 역량까지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 소양으로 가보면 여기는 원래 이제 정보 문화 소양이었는데 이렇게 디지털 문화 소양으로 용어가 바뀐 거,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겠죠. 여기다 정보 문화 소양 쓰면 이제 틀린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밑에 하위 역량을 보니까 디지털 의사소통 협업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3번째가 원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얘가 빠지고 인공지능 소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여기 디지털 문화 소양의 하위 역량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2개를 보면 디지털 윤리식, 이것도 정보 윤리식에서 디지털 윤리식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정보기술 활용 능력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능력이 이제 빠졌죠. 빠진 거는 요 윤리의식과 기술 활용 능력으로 녹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인공지능 소양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 해결력, 데이터 문해력, 인공지능 윤리의식. 그래서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내용이 중학교 인공지능 요 소양 역량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좀 보신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왔다고 보시면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문해력 이런 용어를 쓰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받으면 좋겠죠. 인공지능 문제 해결력, 인공지능 윤리의식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 좀 줄글이네요. 좀 글씨 압박이 있는데 이거 뭐 공부하시면서 읽기도 하고 뭐 써보기도 하고 하실 텐데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영상으로 보는 것도 이제 다른 이제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이 되니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여유 될 때 같이 봐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팅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전제로 문제를 발견, 분석하여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인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이 15개 교육과정과 문정 구조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역량 제시하는데 그 앞에 이 역량이 뭐냐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인간과 인공지능 공존을 모색하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의식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인공지능 소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정보교과의 역량은 자, 총론에서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역량과 연계된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정보교과 역량이 4개의 여기 총론의 요 역량과 연계된다 그랬잖아요. 그 4개 중에 2가지와 연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 윤리의식과 시민성을 갖추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문화 소양을 그랬습니다. 디지털 문화 소양은 인공지능 소양과 더불어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보교과의 이 역량들이 총론에 어떤 역량과 연계되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소양은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죠. 구분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교과의 구성체계를 통해 정보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고 교과 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고려하였다. 그래서 정보교과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여기는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디지털 세상의 데이터와 정보를 다루는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컴퓨팅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발견, 이해하여 다양한 해법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해가는 자동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윤리를 실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능력과 태도를 갖추는 것. 자, 이런 목표를 통해 교과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구성체계를 제시하였다. 우리 정보교과 이렇게 만들겠다. 포부를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외울 건 없으니까 이해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성격, 목표 그렇네요. 정보과의 필요성과 역할, 학문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과목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화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문단 여기부터 여기부터 보시면은 이제 영역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으로 컴퓨팅 시스템이 나왔네요. 여기 마지막 영역이었었는데 앞으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이게 이제 자료와 정보 영역에서 데이터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들어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 정보 문화가 디지털 문화로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5개의 영역, 원래 이제 4개 영역이었는데 4개 영역은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 있고
플러스 인공지능 하나 들어와서 5개 영역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 5개 영역의 정보교과는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또 연계될 텐데 초, 중, 고 이게 연계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이게 5, 6학년 실과랑 연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연계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여기부터 볼까요?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나오고 있네요. 핵심 아이디어. 자, 이게 우리 백워드 설계 보시면은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보면은 빅 아이디어 있잖아요. 빅 아이디어예요.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좀 예전 문제긴 하지만 백워드 설계 문제가 자주 나왔는데 이게 결국엔 임용시험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이 교육과정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구성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습자가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습득 일반화하여 학습의 전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여기 브루너의 발견학습에서 볼 수 있는 전이라는 거.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또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교육학에서도 나온 문제잖아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내용은 지식으로서의 중요성, 사회적인 가치 및 유용성 등을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이 사회적으로 어떤 전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보교과의 내용체계 중 지식 이해는 교과 지식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였고, 자, 여기 지식 이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기능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과정 기능은 이거는 절차적 지식을 그렸어요. 그래서 교과 지식 중 핵심이 되는 내용, 자, 요거는 지식 이해.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은 과정 기능.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여기 가치 태도라는 게 또 있어요. 이 가치 태도라는 거는 이렇게 핵심 영역을 기른 정보교과의 전 과정을 내면화하는 내용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내면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렇게 세 가지 범주를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 뒤에 이제 표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교과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양식을 조금 다르게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5개정 교육과정과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이해는 금방 될 거예요.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성취 기준을 충실히 달성할 때 가능하다. 이제 역량 함양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이제 성취 기준을 중요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5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22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성취 기준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라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 파악하고 수업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디지털 역량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설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실생활 분야에 전이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융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 목표 한번 볼까요? 자, 정보교과의 성격. 이거 15개정 교육과정도 똑같은 문제인데 정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외워서 쓰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진 않고 중간중간 좀 추출해서 읽겠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원리와 기술에 기반한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컴퓨팅 사고력도 나오고 있고,
다음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사회적 요구,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필수 역량,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할 필수 역량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제 정보 교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보의 학문적 기전은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와 정보의 원리,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기술과 방법, 정보를 다루는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는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학 등의 분야를 포괄한다. 정보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고 좀 약간은 장황하죠, 설명이. 틈날 때 그냥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로 충분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문단부터 볼까요? 모든 학생이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디지털 소양의 근본이 되는 정보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컴퓨팅, 디지털에 대한 역량과 자기 주도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팅.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한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타인과 협업하고 공유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등을 갖춘 디지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정보 교과가 그렇게 성장시켜주겠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연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보는 초등학교 실과랑 연계된다고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영역, 고등학교 정보 다 연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융합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정보교과 목표 보겠습니다. 중학교 정보는 컴퓨팅 사고력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다. 중학교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5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각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팅 시스템 영역부터 보면은 컴퓨팅 장치를 이제 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생활에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결과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다. 네, 뭐 읽어보면 되겠고. 네, 다음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데이터의 수집, 분석, 처리 이런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컴퓨팅을 활용한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를 발견, 분석, 추상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 구현까지 자동화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추상화, 자동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정보를 다루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을 탐색하며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디지털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외우기도 좋고 좀 더 본격적인 공부 같죠. 여기는 이제 거의 빼먹지 않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영상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